프리토크 정치평론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3일 결정된 국힘당의 김문수 후보 선출과 앞으로의 범보수 후보 단일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도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힘당 후보 결정과 내홍.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을 물리치고 국힘당 단일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당을 장악하고 암암리에 한동훈에게 유리한 판세를 깔아준다고 의심받던 쌍권이 전면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에 아무런 당 차원의 반대 입장도 내놓지 않던 이들이 권력의 냄새가 풍기는 쪽으로 다가선 것입니다. 국진당 기회주의 대표주자다운 처신이라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사실상 당을 떠났던 지 제법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최근까지 당을 장악하고 있었던 한동훈에 비해서도 당내 입지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틈새를 노리며 쌍권이 새로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중적이며 내각제 옹호론자이고 박근혜 탄핵 찬성 세력으로 널리 알려진 이들이기에 정치적 성향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더구나 탄핵 재판 기간 내내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했던 그들이기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로부터 맹비난과 의심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명을 보고 국민을 무시하는 자라고 비난하지만 국힘당에도 비슷한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5월 3일 전당대회 후 이들이 제1성은 김문수 후보에게 시급히 단일화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후보에게 부여된 당무 우선권이 잠정적 정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김 후보의 강력 반발로 선대위 구성안이 가결됨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다만 선거의 핵심인 당의 조직과 자금을 장악하는 사무총장직을 여전히 쌍권의 측근인 이양수 총장이 가지고 있다는 데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결선에서 패배한 한동훈과 탈당한 홍준표의 선대위 비합류는 조직과 국가를 도외시한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발상으로 이제 그들의 시대는 지났다고 스스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지 않는 정치인은 더 이상 국민 앞에 나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국힘당 후보 결정 전 각 후보의 줄을 선 현역 의원이 그리 많지 않았던 데 비해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지지를 표명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문수 후보는 당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고, 한동훈 역시 법무장관에서 갑자기 정치판에 뛰어든 약관이라 지난 총선의 세력 따지기 공천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느 쪽에도 줄 서지 않은 잿밥에만 관심 있는 의원들이 쌍권 옆에 숨어서 국민이 기대치 않았던 내각제를 들이밀고 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내각제 쪽으로 한 발짝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국민들이 87체제의 종식을 외치는 개헌을 빌미로 내각제를 들이미는 것은 빅텐트 후보 단일화 협상을 통해 사전 밀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였을 것입니다. 이는 조중동의 논조와도 거의 다르지 않으며 그 실행의 최적임자로 한덕수 총리를 발탁, 결국 그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죠. 아직 출마를 선언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과 개혁신당 이준석과의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범보수 반이재명 연합이라는 대의에 부합하고 그에 따른 실익을 보장한다면 대통령제의 연정이 불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누구일까요? 한독수 후보는 그의 화려한 학력, 경력에 이어 출신지마저 우파의 불모지인 호남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개헌 및 탄핵 정국에서 강경하게 윤 대통령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으나 국정의 파행을 오랜 공직 경력으로 막아보려는 마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우리 역사에 다시 나오지 않을 폐륜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의 합리적 협조는 빛이 발했다 볼 수 있습니다. 한 후보가 제시한 대선 카드는 임기 3년 단축의 개헌이라는 것입니다. 국힘당에 숨어있던 비익 텐트 개헌파들은 쌍수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개헌 후 잉크로 마르기 전에 개헌부터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한 후보가 명시적으로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탈자가 생긴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원치 않는 제도를 밀실에서 이해 관계자들끼리 합의하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87체제의 첫째는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꾼 것입니다. 즉 국민이 직접 선거로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제도를 쟁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수선한 틈을 타서 그것도 제왕적 국회를 제왕적 대통령으로 포장해서 악인화한 후 지금보다 더한 무소불위의 권한에 국가 지도자를 뽑는 권리까지 국회에 부여한다는 것이 바로 내각제인 것입니다. 지방 토호들이 대를 이어가며 의원직을 승계하고 있는 이웃 일본의 예를 보면 내각제가 결국 큰 인물이 아니라 돈과 작은 권력을 손에 쥔 작은 인물들이 나눠먹기 잔치 정치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안보나 경제 등 국가의 큰 위기도 뒷전에 물리기 일쑤인 불완전한 제도를 시행하자고요? 참 이들은 왜 이렇게 탐욕스러운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결국 국민의 심판만이 답입니다. 한독수 후보는 윤 대통령 탄핵 직전 국회에서 부정선거는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딱 부러지게 부정선거를 언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의 탓만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익 텐트를 치면 부정선거의 근절 없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출사표를 던지는 과정에서 그의 설익은 광주 방문은 득보다는 실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선거기간 동안에 다시 5.18 묘소를 방문하는 것이 무슨 정치적 실익이 있을지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한 후보는 청년들의 미래, 경제적 번영 등 자신의 강점을 공약으로 내놓음으로써 안정적 국정 운영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단일화 방식은 다 열려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국힘당 내부에 자신의 지지층이 상당히 있어 고용력을 과시한 주장일 수도 있겠지요. 김문수 후보는 누구일까요? 국힘당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자신을 뽑아준 국힘당 내부부터 엇박자로 초단기간에 두 가지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당의 선거체제로의 변신도 중요하고 단일화 역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본선에서 이기기 위한 부정선거와의 싸움도 중요한 변수인 것입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힘당부터 앞에 나서 사전투표 독려운동을 하다 대선은 겨우 이기고 총선은 대패한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 중 사전선거 폐지와 헌법재판소 폐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의 공약은 국민의 울분을 해소해주는
깔맞춤 공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현 여부를 차치하고 어렵고 지난한 문제만 만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힘당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그에게 거는 기대의 하나입니다. 국민들은 소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국힘당에 대한 기대를 많이 접었습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당선 후에는 국힘당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함을 첨언해 둡니다. 윤 대통령 시절 이준석과 한동훈이 해당 행위는 국민이면 대개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들에 대한 지지 여부가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삼선 의원과 경기도지사 이연임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신과 다를 경우 타협하지 않는 꼿꼿한 자세와 부패한 이재명과 대비되는 청렴한 공직자라는 것도 그의 강점입니다. 20, 30대의 시각에 우려로 보이는 안정감이 좀 다소 부족하다든가 꼰대스러움, 사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의 어설픈 모습은 그간 눈에 익던 세련된 모습이 정치인들과 차별되어서 간표 요인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반면에 신선함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은 누구와 같이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단일화가 되어야 할까요? 이번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부적인 투표 방법은 결국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여론조사밖에 없겠지만 역선택 방지가 가장 큰 관건일 것입니다. 적이 아군을 선택하면 필패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다 아는 역선택 방지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지자들이 적극 참여를 권유하는 것이나 같았습니다. 100%가 아닌 비율 조정도 필요할 수 있겠지요. 추후 국힘당 입당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당원 의견도 일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 자금 면에서 보면 정당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그럼 국민들은 무엇으로 후보의 성향을 판단하고 지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는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비롯됐지만 계엄의 이유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줄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마비가 첫 번째이고 반국가 세력과 중공의 바로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부정선거 의혹인 것입니다. 거리에서 젊은 층들이 시위 구호로 들고 나온 윤 어게인, 스탑 더 스티어, CCP 아웃,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뜻에 잘 들어맞는 상징적 구호입니다. 앞으로 단일화 과정에서 이 의미에 대한 후보 간의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아직도 윤 대통령의 뜻을 지지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윤 어게인의 최우선은 물론 당연히 반 이재명입니다. 그 외 부수적인 문제들은 정권을 잡고 나서도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김문수 한덕수의 화학적 결합을 통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폴리토크 김승재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